자, 그럼 이제 다음 실명 질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황반 쪽인데요. 자, 50대 이상 실명 원인 1위. 바로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면 우리 눈알 속에는 벽지 발라진 것처럼 필름이 발라져 있어요. 이 필름을 망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필름 중에서 내가 어떤 사물을 딱 쳐다봤을 때 그 사물에서 빛이 반사가 돼서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눈으로 동공을 통해서 들어와서 초점이 딱 맺히는 한 점이 있어요. 네. 이 중심점을 노란 반점, 황반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거기가 색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진에서 보시면 중심에 굉장히 진한 갈색 점으로 둘러싸인 저 부분이 황반인데요. 크기는 볼펜 자국만 해요. 0.5mm, 실제 우리 눈 속에서. 그러면 저기가 뭐가 있냐? 우리 눈알 하나에 1억 개의 시각세포가 있어요. 한 알에. 네. 근데 저 곳에 그 볼펜 자국만한 곳에 뭐가 있냐면 색을 볼 수 있는 시각세포 600만 개가 몰려 있어요. 그 색을 그러면 중심에서만 보냐? 거의 중심에서만 잘 보고 이 주변에는 조금 덜 보는 거죠, 색을. 근데 저곳에서 그 색을 보는 시각세포들이 굉장히 정밀한 것도 같이 보니까 우리가 사실 저 황반에서 거의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그 황반에 변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황반에 변형이 생기면 사물이 안 보이기도 하고 중심부가 어떤 선이 휘어져 보이기도 하겠죠. 이 두 가지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황반 변성의 증상인데요. 네. 남산 타워가 어느 날 한쪽 눈으로 봤는데 휘어져 보인다. 또는 한쪽 눈으로 봤는데 중심부에 뭐 거무스름한 그림자 같은 게 보인다 하면은 모든 증상은 그 황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조건 안과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방금 저 사진으로 보니까 실제로 제 눈앞에 저렇게 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 황반 변성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것도 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망막이라고 하는 이 필름은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전지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빛에는 여러 가지 자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데 네. 그것이 황반에 집중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노화가 되면 거기서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노폐물이 노랗게 쌓인 거고요. 그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그곳에 이상한 혈관이 생기고 그 혈관에서 출혈이 되는 겁니다. 출혈이 되면 황반의 그 노란 반점이 이상하게 망가지면서 내가 보고 싶은 딱 그 부위만 안 보이게 되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저 깊숙이 황반에도 노폐물이 쌓인다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야, 진짜 황반 변성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지만 자세히는 처음 알게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황반 변성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은 1번 비만한 사람, 2번 농사 짓는 사람, 3번 흡연하는 사람, 4번 당뇨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예, 그럼 정말 죄송해요. 저 웃음기 없이 그냥 정답 바로 맞출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아까 전에도 그 당뇨 관련된 네. 얘기를 기억해서요. 맞아. 그렇죠. 정답 4번 맞아요? 네, 태훈 씨 멋지십니다. 네. 정답은 4명 모두 다입니다. 전부 다요? 4번이 아니라 네, 4명 먼저 모두. 이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는 것도 속상한데 또 황반 변성 발생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만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이 혈관 건강이 나쁘고요.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망막의 노화가 빨리 옵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은요, 암만 해도 바깥에서 이제 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자외선은 황반 변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는요,
이 황반 변성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흡연할 때 담배 나쁜 성분들이 이 혈관벽을 망가뜨리고요. 또 황반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 혈관 질환이 나쁜 경우가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망막에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황반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정말 황반은 내가 확인해서 볼 수도 없는데 이거 혹시 내 황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거 테스트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앞에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암슬러 그리드라고 얘기하는 격자 무늬가 이 자가 진단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격자 이거 테스트하는 게 없는데 집에서 어떻게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가시게 되면은 그 타일이 뭐 수직이랑 수평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큰 우리가 격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검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타일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계단에 가세요. 계단 가시면 수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보신 다음에 이 계단 선이 찌그러져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준비물이 없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가 시신경 얘기도 그렇고 망막도 그렇고 앞에서 한번 증상은 없지만 회복되면 정말 막 합병증도 있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반은 어떻게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인가요? 굉장히 치료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 한번 출혈 같은 게 돼서 시각세포가 손상이 되면 시각세포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황반 변성을 한 번이라도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타입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건성, 하나는 습성입니다. 건성은 말 그대로 말랐다 이런 얘기고요. 습성은 젖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이게 왜 생기냐 했을 때 노화로 망막이라고 하는 그 필름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 노폐물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막의 산소 공급이 정말 나빠지게 되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상한 혈관이 생기게 되고 그 이상한 혈관이 물이나 피가 나게 되는 상태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노폐물만 있는 단계를 우리가 건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건성만 있어도 산소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시력이 나빠지겠죠. 네. 거기다가 습성 상태, 그러니까 나쁜 혈관이 생겨서 출혈이 되거나 뭐 물이 새거나 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치료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상한 혈관에서 출혈이 되지 않도록 눈알 속에 주사제를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보험이 돼서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주사를 꾸준히 맞으시면 이상한 혈관이 생겼더라도 거기서 출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아서 시력을 예방하는 나빠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생겼습니다. 네. 결국은 저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눈 건강에 좋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앞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선 선글라스 나왔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녹색 채소입니다. 자, 마지막은 베리류의 과일이네요. 네, 제가 그 과일하고 채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채소에 보면 오늘 나온 게 시금치, 그죠? 시금치가 있고 브로콜리가 있고 또 보면은 배추도 있어요. 배추도 우리가 많이 드시는 김치에도 초록색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양상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초록색이 많죠. 이 초록색에 뭐가 들어있냐면 루테인이 들어있어요. 이 루테인은 이 몸속에서 흡수가 되면 노란 색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흡수가 돼서 황반, 노란 반점의 바로 그 노란 색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 노란 색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눈에 자외선이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 자외선을 미리 흡수를 해서 시각 세포까지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도록 첫 번째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외선에 의해서 이런 음식들이 시각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블루베리 계통의 저런 과일들은 우리 망막의 미세한 혈관, 아까 조금 전에 혈관이 손상된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망막에 있는 미세한 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서 이런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니까 이런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건강한 채소나 과일들이 우리의 망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것만 꼭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채소와 과일에는 루테인과 비타민과 어느 정도의 안토시아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그 자체가 우리 망막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근데 신선한 채소와 과일 지금 제가 방송 중인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선글라스를 쓰는 겁니다. 아우, 의상이랑 맞췄네 오늘. 네, 이렇게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까맣게 딱 쓰면 오 깜짝이야. 잠깐만. 저도 되는 같이 거죠? 이렇게 방송을 해볼까요? 우리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으신데요? 오늘 이제 선글라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제 황반 변성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황반 변성뿐만 아니라 이 눈에는 각막염, 백내장 이게 백해무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입장에서는요 자외선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드시면 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꼭 선글라스를 끼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현 씨 아주 멋있는 안경을 네. 갖다 저 선글라스를 끼셨는데요. 이 제 선글라스랑 또 종현 씨 선글라스랑 어느 쪽이 더 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눈에 좋은 건 모르겠는데 그 모양이 약간 아까 이렇게 하실 때도 그렇고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거를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잘 피하지 않을까요? 저런 안경이? 근데 뭔가 종현 씨 네. 거는 정말 완전 까매서 맞아. 아예 눈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교수님 거는 그래도 좀 눈이 약간 보여요? 비치는 정도? 네. 되게 진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이요. 이 선글라스의 생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자외선 차단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오해십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은요. 이 렌즈 표면에 코팅이 있는데 이 코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명한 일반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안경 같은 경우에서도 코팅이 잘 돼 있으면은요. 이거는 선글라스만큼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바꾸실까요, 그러면? 바꿀까요? 너무 진한 거 안 좋대요. 저 이러고 방송하는 거죠 오늘? 질 수 없지. 네. 네. 자, 이렇게 네.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이런 증상입니다. 안압이 높은 분은요. 녹내장 위험이 높군요. 안압은 왜 또 높아지고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눈에 물렁물렁한 정도를 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는 원리를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 안에 물을 방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방수가 생기는 양과 또 빠져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안압이 유지가 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든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은요 안압이 올라가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신경을 죽여버리는 것이 녹내장입니다. 특히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요 또 유전이 관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좀 빠져나가는 양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밖에 수술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는요 안압 조정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안압이 올라가면 방금 영상처럼 정말 눈이 막 터질 것처럼 아프거나 뭐 머리가 찌끈찌끈하거나 이런 증상이 무조건 있겠네요. 네, 있어야 되는데요. 그 녹내장이 무서운 이유가 안압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큰 증상이 없습니다. 약간 시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불빛을 봤을 때 달무리가 지는 정도는 있습니다만 큰 증상을 못 느끼고요. 물론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요. 시력이 떨어지고 눈알이 아프고 또 두통이 심하고 구역질 나고 토하고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 가지고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이게 안과 질환이야 라기보다는 내과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안과 진단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압이 올라가서 신경을 눌러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야 같은 경우는요. 이 주변부부터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시력, 중심 시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운데가 보이니까 네. 환자분 입장에서는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력이 좀 떨어지면은 내가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오시는데 그 상태는요. 마치 터널에서 밖에를 보는 것 같이 이거를 터널 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운데밖에 안 보이고 주변에 하나도 안 보이래요. 특히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오는 차 전혀 볼 수가 보죠.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최근에는 안약이 워낙에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조기 진단입니다. 반드시 안과에 가셔가지고 40세 이후에는요 정기적으로 녹내장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명을 부를 수도 있는 질환인데 자각 증상이 늦게까지 없다니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다음 만나볼 사례자분도 우연히 녹내장을 발견해서 수술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안경점에서 도수를 맞춰도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안과에 가봤더니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안압을 낮추는 안약으로 관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하나씩 늘어나 최근에는 4개까지 쓰게 됐습니다. 결국 올해 초에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시력이 약 90%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생활 습관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참 이게 안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교수님께서 설명을 미리 다 해주셨는데요. 이 녹내장이라는 것은 눈의 압력이 올라가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 맞아요. 눈의 압력이 올라가면 눈하고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이 있는데요. 이 시신경이 시작되는 부위가 눌리는 거거든요. 눌리면 시신경을 구성하는 100만 개의 시신경 섬유들이 손상이 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이런 걸 설명을 아까 하셨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은 예방하는 방법은 안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안압을 조절하는 요즘에 안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를 두 가지 또는 3가지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미세한 관을 눈 속에 삽입해서 안압이 올라가면 그 관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또 안약을 대신하는 안압을 조절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요새는 워낙 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진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기에 진단받도록 검사만 열심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